안녕하세요. 람스타입니다. 지난 영상 이어서 2023년 빌딩 어워즈 작년 한 해 강남 성수지역 빌딩 거래 정리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작년에 건물 매입하신 분들이 건물 매입가의 몇 프로나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매입을 했는지, 전액 현금으로 매입한 사례들은 얼마나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로금리 시대에는 진짜 공격적으로 대출받아서 매입하신 분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금리가 5, 6%대 되다 보니까 매입할 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지금 강남, 성수 일대 건물들 수익률이 보통 2, 3%? 진짜 잘 나오면 4% 초반, 뭐 이 정도죠. 그래서 대출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월세로 감당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수익형 부동산 투자로서 건물 매입이 가치가 없다고 평가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수익률 3%밖에 안 되는 건물을 지금 왜 사냐, 바보냐, 이런 댓글이나 의견들이 정말 많이 보입니다. 이런 걸 보다 보면 매입하시려는 입장에서 고민이 더 되시겠죠. 매입하려는데 주변에서 자꾸 말려서 고민된다, 이런 분들도 계셨고, 지금 시기가 좀 아닌가? 몸 사려야 할 땐가? 경기도 안 좋다고 하고 고금리인데 대출까지 일으켜서 건물을 사는 건 좀 무리이지 않을까?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건물 매입한 사람들은 어떻게 움직였을지 한번 보면서 같이 생각을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지금 시기에 매입하시는 분들은 단순 수익률로만 분석해서 건물을 매입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죠. 대부분 이제 당장의 수익률보다 향후 가치에 대한 비중을 높게 보고 투자를 하시는 거니까요. 이제 계산기만 두드려보고 건물을 매입한다고 하면 지금은 그냥 관망하거나 아니면 현금 100%로 사는 게 맞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자산이 올 캐시로 1000억 정도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부동산, 금융상품 뭐 다 나눠서 포트폴리오를 짜겠죠. 그럼 그 중에 3, 400억 정도는 강남에 건물 사놔야지 라고 다들 생각하시지 않나요? 저는 무조건이거든요. 음. 전액 현금 매입으로 좋은 입지 골라서 소유하고 있으면 그것만큼 좋은 투자가 또 없으니까요. 이거는 다들 동의하실 것 같은데요. 그러면 작년에도 금리가 높았으니까 정석대로라면 매입한 분들이 엄청난 자산가에 대출 거의 없이 매입하고 그런 케이스들이 대부분이어야 하겠죠. 어땠는지 같이 한번 볼게요. 이번에도 동별로 좀 확인을 해보면 신사동에서 거래된 건물들 중에서 이제 등기가 넘어간 것들을 확인해 봤더니 그 중에 대출 없이 전액 현금 매입한 건물이 5건, 대출이 매입 금액의 50% 이상 되는 건물이 16건, 그 중에 8건은 대출 비율이 80% 이상이었습니다. 이제 대출 비율이 50% 미만인 케이스들도 있는데 그거는 통계에서 좀 제외를 했고요. 반 이상 좀 크게 받은 것들만 체크를 해봤습니다. 청담동도 등기 넘어간 것 중에 전액 현금 매입이 5건, 대출 반 이상이 6건, 그 중에 80% 이상이 2건이었습니다. 논현동은 전액 현금이 7건, 대출 50% 이상이 18건, 그 중에 7건이 80% 이상 대출이었습니다. 잠원동은 80% 이상 대출받은 것 1건, 그리고 전액 현금 매입 1건 있었고요. 반포동은 전액 현금 1건에 대출 50% 이상 받은 게 5건인데 그중 4건이 80% 이상 받아서 매입한 케이스고요. 삼성동은 전액 현금 매입이 4건, 대출 50% 이상이 9건이고 그중 4건이 80% 이상 대출이었고요. 대치동은 대출 없이 매입한 등기가 아직 없고 50% 이상이 3건, 그 중에 80% 이상이 2건입니다. 역삼동이 전액 현금 매입된 건물이 좀 많았어요. 17건 있었고 대출 50% 이상 받은 건물이 27건인데 그 중에 12건이 80% 이상 대출받아서 매입을 한 케이스였습니다. 성수동은 전액 현금 매입이 8건, 대출 50% 이상 받은 건물이 17건, 그 중에 6건이 80% 이상 대출받아서 매입한 건물이었습니다.
아직 등기가 넘어가지 않은 건물들도 많아서 앞으로도 계속 더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일단 지금 이 정도만 확인해도 건물 매입가의 절반 이상을 대출받아서 산 케이스가 생각보다 많다는 걸 알 수 있죠. 또 반대로 전액 현금 매입도 꽤 많죠. 근데 확실한 건 대출 1도 필요 없이 그냥 은행에 넣어두느니 건물 하나 사놓지 뭐. 이런 엄청난 자산가들만 시장에 뛰어든 건 아니었다는 겁니다. 고금리 해도 매입할 사람들은 다 매입을 했고 또 하고 있고 대출 비율도 이렇게 공격적으로 가져가는 매수인들이 꽤나 많았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건물 매입한 법인이나 이제 소유주들을 보면 유명인들도 있고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그런 법인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법인들은 건물 살 때 대출에서 약간 극과 극의 성향을 보이더라고요. 아예 대출 없이 전액 현금으로 매입하거나 대출 80% 이상으로 해서 아주 공격적으로 투자하거나 그러니까 뭐 아니면 도? 이런 느낌이었어요. 사실 뭐 워낙 자금 흐름이 좋은 안정적인 법인들이니까 어떤 걸 선택하든 둘 다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성향 차이로 대출 비율에서 차이를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23년도에 손바뀜된 건물들 대출 비율만 봐도 아시겠지만요. 결론 내리면 투자의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정석대로라면 고금리 매일 얘기 나오는데 매입가의 80% 가까운 대출 비율이 작년에 보인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매입하신 분들이 다 뭐 바보라서 그렇게 매입하는 건 아닐 거잖아요. 물론 대출 적게 전액 현금 매입이 최고죠. 제일 좋죠, 당연히. 네, 이건 시기 불문이겠죠. 근데 그것만이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실제 사례들이 그걸 증명해주고 있고요. 제로금리 때만큼은 아니지만 레버리지 활용도 충분히 하고 있고 자산가들이 다 몸살이기만 하고 있진 않다는 걸 좀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고객분들을 만나지만 진짜 투자 잘하시고 하시는 분들을 보면 공통적인 게 본인 의지나 생각을 확고히 하고 결정을 딱 잘하시는 것 같아요. 약간 뿌리가 되게 깊어 보인다고 해야 되나? 결국에는 다 본인 상황에 맞게 하는 거고 감당이 되면 가는 거고 그건 투자자마다 다 다른 거니까 너무 막 이렇다 저렇다 많은 얘기에 휘둘리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입지마다 다른 것도 있죠. 진짜 공격적으로 매입해도 되는 입지가 있는 거고 상대적으로 여긴 좀 더 장기로 보고 너무 자금적으로 쫓기지 않게 가져가는 게 좋을 입지도 있는 거고 어찌됐든 가장 좋은 건 내 상황에 가장 잘 맞게 자금 스케줄을 가져가시는 거니까 그 부분을 잘 고민해 보시고 또 옆에서 도움 줄 파트너도 잘 만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는 타이밍이 정말 중요하죠. 여러분의 골든타임을 이런저런 얘기에 휘둘리다가 놓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남스타였습니다. 감사합니다.